네, 안녕하세요. 미디오토의 신입 김혁동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베코의 대형 상용차 라인업인 엑스웨이 T웨이 모델의 신차 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베코 코리아는 최근 한국 상용차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형 라인업인 데일리, 중형 라인업인 유로카고 모델, 그리고 이번 발표되는 대형 웨이 라인업까지 더해 상용 시장의 풀 라인업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왼쪽부터 엑스웨이 셰시 모델, 윙바디, 카고, 그리고 맨 오른쪽 범퍼 형상이 조금 다른 T웨이 모델까지 총 4모델이 발표 현장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베코의 대형 라인업인 웨이 모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먼저 소개해드릴 모델은 10x4 모델인 엑스웨이 카고 모델입니다. 초장축을 선호하는 한국 시장 특성상 한국 시장만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모델이라 하는데요. 적재함 길이가 무려 10.2m에 달하는 모델입니다. 또한 차체가 길어지면 기동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맨 끝에 5축 조향을 더해 회전 반경을 줄였다고 합니다. 일단 프론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답게 큼지막한 그릴을 기반으로 대형 로고, 굵직한 선으로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U자형 그릴을 새로운 패밀리 룩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중앙에서 좌우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헤드램프도 DRL을 기반으로 그릴의 디자인적 하모니를 U자형 언어로 통일해주고 있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는 풀 LED 방식이 채용되어 있고 앞서 말한 DRL이 방향 지시 등 기능까지 더하고 있죠. 전면 그릴은 이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릴의 하단부는 아래로 열리게 되는데 하단 그릴을 밟고 앞 유리 부분을 닫거나 세차할 때 운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차량의 측면에서도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 옆에 위치한 외부 수납 공간인데요. 도어를 열면 버튼이 보이는데 버튼을 당기면 간단한 도구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수납 공간은 시트 옆에 고리를 당기면 열리게 되는 구조고요. 하단의 수납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합쳐 총 375리터의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합니다. 도어 트림 디자인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듯한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앞 그릴에서 볼 수 있었던 육각형 패턴이 스피커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며 헤어라인 디테일까지 더해 트렌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도어 캐치 부분의 조작 방법은 일반 승용차에선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조작감 또한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운전석 중앙에는 2개의 냉장고 공간이 존재하고요.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트 뒤편 침대 공간은 2m 곱하기 70cm로 넉넉한 편이며 매트리스 두께는 10cm로 어느 정도의 안락한 수면을 취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조수석 뒷부분에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2개가 마련되어 있고 뒷부분 중앙에는 차량의 각종 전원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패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따로 닫을 수 있는 문이 없어서 물건을 넣어두면 깔끔한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상단 부분에는 하이패스 및 운행 기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전 차종에 기본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디자인은 상당히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입니다. 띠리릭. 차량 상단에는 썬루프가 있는데 일반 승용차와 같은 넓은 개방감을 선사해주진 못합니다. 완전 개폐는 안되고 보시는 것과 같이 전동식으로 티팅만 됩니다. 시트는 직물 시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전벨트도 시트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타일링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 또한 투박했던 전 모델에 비해 상당히 세련되어졌습니다. 스티어링을 감싸는 소재는 우레탄 재질인데 가죽을 쓰는 일반 승용차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센터 페시아 상단 부분도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으며 잔진독이나 소음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버튼의 조작감은 상용 차량답게 상당히 투박합니다. 계기판 또한 동급 경쟁 모델들이 풀 LCD 클러스터를 적용하는 반면에 중앙에 위치한 컬러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곤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 7인치로 터치감 나쁘지 않으나 최근 타사 경쟁 모델들이 와이드 스크린 등을 채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위해 출시하는 모델이라고 했는데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점, 애플 카플레이는 지원하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밖에도 공조장치는 매뉴얼처럼 보이지만 나름 프로토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히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 기어를 채용해 기존의 기어 박스가 있던 공간이 사라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이 쾌적해져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튼식 기어의 조작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투박합니다. 그리고 기어 아랫부분에는 파킹 브레이크가 존재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경쟁 트럭 대비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티어링 휠 옆에는 리타더가 들어가 있는데 일종의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속도를 줄여주는 엔진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시스템이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에서 휴식을 취하는 트럭커 분들을 위해 암막 커튼 또한 마련되어 있고요. 좌우 레일이 차량 전체를 가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웨이는 이렇게 간단히 둘러보기로 하고요. 이제 T-Way 차량을 시승하러 오프로드 체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일단 T-Way 모델 같은 경우는 온로드 스타일의 엑스웨이 차량과는 다르게 오프로드 스타일의 범퍼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T-Way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엑스웨이 모델과는 조금 다르지만 범퍼 하단부 스키드 플레이트가 내려와 앞 유리를 닫거나 세차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전면 범퍼 하부 진입각이 29도로 설계되어 있어 험로를 탈출하거나 현장에서 수월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험로에서 장애물에 의해 파손될 수 있는 헤드램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가드도 적용되어 있네요. 리어 디자인의 경우 대형 후면 범퍼가 자리해 있고 테일램프는 LED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느낌은 앞서 둘러본 엑스웨이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운전석으로 센터 페시아 각도가 많이 기울어져 있던 엑스웨이 모델과는 다르게 T 모델의 경우에는 수평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수평형 센터 페시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디스플레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렇게 잡고 흔들면 어느 정도 잡소리가 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운행하는 곳이 거친 현장이라면 잡소리는 더욱 극대화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합되면 상당히 견고한 느낌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네요. 띠리릭 띠리릭. 이제 본격적으로 T-Way의 오프로드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 시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도어 윈도우의 중간 필러가 사라져 사각지대 또한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T-Way는 410마력, 최대 토크는 2100Nm를 자랑합니다. 약간의 경사로가 있는 험로를 올라가는데 힘은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확실히 15톤 같은 경우에는 험로 주파 능력이 25톤에 비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회전 반경도 짧아 작은 현장 내에서의 기동력은 정말 좋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당일 현장에 폭우가 내려 집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월하게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덤프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고 하죠. 국내에 다양한 상용차들이 출시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경쟁 속에서 더욱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상용차들을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디어 오토의 김혁동이었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달게 받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